의원 도정은입니다. 오늘은 환경부의 오색 케이블카 사업 2차 보완 요구와 최문순 도정 10년 평가 등 최근 강원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심상화 의원과 전화로 연결합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심상화입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박인균 의원, 지금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인균입니다. 네, 강원도의회 5월 임시회가 내일부터 시작되죠. 이번 5월 임시회에서는 주로 어떤 안건들이 논의가 될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중요한 안건이 뭔지부터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심상화 의원님께서 먼저 답해 주시죠.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임시회에서는 조례안이 20건, 동의안 6건, 건의안 1건, 예산은 이제 4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20건의 이제 조례안 중에 강원도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안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안, 또 강원도 육성 지원 조례안에 아마 의원들의 의견이 이제 많이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예. 동의안은 이제 6건 중에 4월 임시회에서 부결된 21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논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는 강원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이제 신축의건이 다시 재상정이 이제 되었습니다. 예. 또 예산안은 이제 당초 예산 6조 7,567억에서 4,820억이 이제 증액된 예산을 이제 심사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컨벤션 센터 신축 부지 취득 예산 499억 원이 이제 계상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건의안 한 건은 제가 이제 대표 발의한 건의안인데요. 이제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 직급 상향 촉구 건의안입니다. 동해 이제 해경청은 이제 서해나 남해 해경청보다 이제 관할 면적은 더 넓은데도 직급이 한 단계 낮은 이제 경무관으로 이제 현재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도 직급 상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원활한 직급 상향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원활한 이제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그 건의안으로서 동해 해경청장 직급을 현 이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이제 한 단계 이제 상향해 줄 것을 이제 청와대와 이제 해수부 장관 등에게 다시 한번 이제 촉구하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러니까 건의안 한 건은 심상화 의원님께서 내신 거고요. 네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예산안과 이 동의안 한 건, 결국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문제가 이렇게 같이 연동돼서 올라온 것 같은데 박인균 의원님께서도 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앞서서 우리 심상화 의원님께서 개략적인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은 이번 회기의 특성이라고 할까? 이것은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해상으로 많은 조례를 발의를 하셔가지고 예. 이번에 심의하게 되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말을 아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심상화 의원님과 생각이 뭐 같거나 뭐 그래서 앞에서 어떤 문제를 다룬다라는 것은 뭐 서로가 비슷한 입장이죠. 물론 이제 찬반 문제는 별개의 문제지만. 그 조례안 처음에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대군인 정착에 관한 부분이요? 네네. 예, 그 내용이 좀 궁금한데요. 살짝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분이 더 심 의원님께서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말씀해 드릴까요? 네네. 예, 이제 제대군인 정착 지원 조례안은 저희 기행위에서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예. 우리 강원도가 그 접경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5개 접경 지역에 있는 제대를 하시는 분들이 강원도에 이제 정착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교육이라든가 예산 뭐 이런 걸 지금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무복무 2년 좀 남짓으로 해서 나가는 분들 말고 직업군인으로 계시다가 전역하신 분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뉴스 보도를 통해서도 이 얘기는 접했는데 동해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상향해야 된다. 네. 이 직급을 상향하면은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겁니까? 그 해양경찰의 규모 자체가 더 커지는 건가요? 일단은 사실 면적이나 업무 수행은 지금 서해나 남해청보다 사실 강원 동해청이 더 큽니다. 예. 그런데 직급이 낮다고 보니까 저 인접 국가 이제 해안 치안 기관인 이제 일본이 있고요. 네. 그 일본이 이제 해상 보안청 발광부장이 있습니다. 이제
러시아는 이제 국정수비부 연해주 사령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국제적인 업무 할 때도 좀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우리 여기에 있는 그 지방경찰청 또 그다음에 이제 그 사령부 이런 데고 했을 때 우리가 경무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 업무 수행에 조금 문제점도 있고요. 또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에는 지금 강릉에서 해양 경찰서를 이제 그 유치하려고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가 이제 직급이 높아지면 관할 그 조직도 규모가 커지니까 강원도로서는 굉장히 그 해안 치안이라든가 해안 안전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저 박인균 의원님께 먼저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저희가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에 관해서 또 동의안하고 또 예산안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4월 임시회에서 부결이 결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라왔다는 건 이번 임시회에 안건으로 제출이 됐다라는 거는 내용이 뭐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건가요? 아니면은 될 때까지 내겠다 뭐 이런 그 강원도의 의지인 건가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마 전자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안건을 지난번과 비교해서 보면은 네. 우선 그 2021년도 사업비로 지난번엔 지방채 304억 2천만 원과 그 도비 202억 8천만 원을 세웠었는데 예. 이번에는 지방채 대신 지역개발기금을 200억 원 세우고 도비를 304억 세워서 총 사업비 중 지방채 발행의 비율이 당초보다 낮아졌고요. 네. 2022년 사업비로는 지난번엔 25억 원이 책정됐습니다만 이번에는 긴축 그 기획 영역비인 그 3억만 상정한 것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뭐 좀 달라졌다라고 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뭐 하여튼 심도 있게 잘 살펴봐야 할 일을 사안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빚내서 304억 원을 올렸다가 이번에는 지역 개발 기금으로 어떻게 보면 돈을 뽑아올 곳을 바꾼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 박인긴 의원 말씀하신 데서 이견은 없는데요. 네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대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절차가 지금 강원도에서 하는 게 잘못됐거든요.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강원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는 동의안은 299회 동의안이 가결이 되든 부결이 되든 정리가 됐어야 됩니다. 그때 예. 부결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가결이 됐다면 그때 요번에 이제 300회 때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300회에서 10분 간격으로 저희가 지금 하는데요. 동의안을 그 10분, 그 예산안 심사하기 전에 10분 전에 동의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동의안은 무조건 밀어붙여서 어떻게 하든 뭐라 그럴까요? 통과시킨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 그 동의안의 심사라든가 예산의 편성 이런 그 절차를 완전히 무시해서 지금 강원도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그 사업을 추진하는지 정말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동해안이 이번에도 부결이 된다면 그 함께 딸려온 그 강원 국제 컨벤션 센터 건립 예산안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네요. 이해 심사를 할 수 없죠. 네,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박 의원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예, 전번에는 네, 네. 이 우리 그 의원들이 그 집행부에서 올린 안건 자체가 그 내용이 이거 충분치 않다, 설득력이 떨어진다 해서 일단은 부결을 시켰습니다. 예. 그러나 그 편성을 하고 상정하는 것은 또 집행부의 또 고유의 권한이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 올라온 거에 대해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가 다시 한번 평가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절차가 좀 잘못됐다. 보통은 동의안이든 뭐든 그게 안이 올라와서 가결이 되면 그 다음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무슨 그 버스 10분 간격으로 배차하듯이 이렇게 올라왔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문제를 좀 안고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네.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집행부의 안건 상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고 우리는 다시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예.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네네. 이게 강원 전시 국제 컨벤션 센터 동의안을
12일 날 저희가 심사하게 됩니다. 12일 날 심사하고 그 심사하는 날에 예산안까지 같이 심사하게 되거든요. 예.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통과됐을 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고 해갖고 이게 가결된 게 아닙니다. 모든 이런 조례안이라든가 동의안, 건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으면 이게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본회의를 통과를 안 했지 않습니까? 12일 날. 예. 300회 본회의는 언제 하느냐? 300회 본회의는 27일 날 합니다. 5월 27일이요? 네, 아마 끝나는 날이 300개 임시회 끝나는 날이 제가 알기로는 27일인데요. 예. 27일 날 동의안이 이게 가결되었습니다 하고 의장이 땅땅땅 해야지만 그때 그리고 나서 예산안을 심사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이게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 이제 그 심상화 의원님께서 그 본회의에 통과해야지만 효력을 발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건 맞습니다. 그건 틀림없지요. 그런데 이 상임위에서 심의를 하지 말자 해서는 안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또 본회의에서 그것이 통과할지 못할지는 의문이지만 어쨌든 간에 그 상임위를 먼저 통과를 하고 그다음에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지금에 와가지고 절차상에 진행되지도 않은 사항을 잘못이다 아니다. 요건 우리 그 심상호 의원님께서 조금 좀 핀트에 어긋난 조금 오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그럼 잠시 말씀드려요. 이거는 정말 집행부가 강원도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어린이 회의도 이렇게 심사를 하지 않거든요. 이런 엉터리 심사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힘든 거고요. 이 예산이 임시주차장 예산인지 컨벤션 센터 예산인지는 정말 분명히 밝혀야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의회를 굉장히 무시한 그 절차상의 문제가 의회를 무시한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의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네요. 보통 건물 올릴 때 1층을 거푸집을 해가지고 시멘트를 붓고 이게 다 양생이 돼가지고 다 굳은 다음에 2층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1층과 2층을 그대로 그냥 부어서 동시에 올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이해하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쉽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분의 이 절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될지는 5월 말이 되면 이제 결론이 그렇습니다. 나겠네요. 예. 그때 되면 또 두 분께서 또 분명히 하실 말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 얘기를 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강원국제 컨벤션 센터 이게 워낙 뜨거운 감자다 보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다 보니까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두 분이 이견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심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네. 이거는 빨리 양양 국민들의 입장에서 환경부가 양양 네네. 국민의 입장을 좀 헤아려 보아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박 의원님께서도 저는 이 부분은 동의합니다. 네네. 예. 자, 그러면은 최문순 도종 10년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최문순 도종 10년 이것만은 잘했다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사업들인가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는 공격하는 입장은 심 의원님 같고 좀 수비하는 입장이 박 의원님 같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부터 들어와 주시죠. 저는 이게 뭐 공격 수비는 사실 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저는 아무리 지금까지 지금 3년을 그 최문순 지사님하고 같이 그 도청에서 있고 저는 의회에서 그 일을 했는데 네네. 저는 아무리 잘해도 잘한 것이 이제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한 4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제 감자, 아스파라거스, 뭐 3,000호를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제 팔았죠. 그래서 완판나무로 이제 불려지고 있다는 뭐 그 정도라고 보고요. 모든 것은 제가 평을 하자 그러면 이건 제가 평하는 것보다 언론에서 강원도 언론으로부터 최문순 지사의 행정은 화려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내신은 없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들었네요. 워딩을 똑같이 들은 건 지금이 처음이고요. 네. 하여튼 그 최문순 지사께서 심정평가를 본인 스스로 뒤돌아봐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잘한 부분 기억이 나질 않는다. 그래도 생각해낸다면은 완판남, 농산물판 완판남으로 정도이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인균 의원님께서. 예. 우리 그 심상화 의원님
조금 그 지사님 평가에 대해서 좀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공과 과가 동시에 있죠. 보면은 예를 들자면 잘한 거다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초중고 그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예. 또 이 전국 최초 일자리국 및 그 일자리 재단 신설을 한 거라든가 뭐 환동에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진행이 될 부분인 거죠. 일정 정도 또 만들어지고 또 진행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환동의 특수재난 대응단 및 그 동해안 산불 방지센터 확대 설치라든가 육아 기본수당 도입, 그 다음에 미래 첨단 산업의 그 4차 혁명 기반을 조성을 했다라는 거, 수소산업이라든가 디지털 헬스케어, 수열 복합 클러스터 이모빌리티, 인공태양 등등 이런 사업들이죠. 예, 예. 예, 그리고 한국기후변화연구원 설치라든가 또한 그 평화올림픽 그 성공 및 남북화해협력 프로세스를 진행했다라는 거, 뭐 이런 점들은 그 비교적 좀 이 노력을 했고, 물론 성과가 충분하냐는 별개이지만요. 예. 또 물론 또 아쉬운 점도 있죠. 보면 그 알펜시아 미시령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든가. 그러니까 미시령은 터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 현도청을 이제 신축하거나 또 네. 그 다음에 강원도청 영동 제2청사 건립 같은 거, 그 다음에 남북교류의 그 교착 답보 상태, 그 다음에 이 동해안의 그 화력발전소 등 그 환경 문제, 이런 것들은 뭐 저도 이제 불만이고 참 미흡했다, 이렇게 네. 저도 뭐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그 박영진 의원께서 뭐 전국 최초를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전국 최초가 사실 많습니다. 뭐 육아수당도 그렇고요, 취업지원금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레고랜드 해갖고 외자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문화타운도 그렇고. 근데 전국 최초로 하다가 실패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한 게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강원도가 최문순 지사의 행정을 시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기서 시험해갖고 대권을 나가려고 그러신지 몰라도 최초로 하셨으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성과가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최초인 건 많은데 제대로 자리 잡은 것들이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아마 행정은 화려하나 내신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라고 예. 저는 봅니다. 예, 물론 뭐 이 보면 좀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지사님의 공과 과가 있지요. 보면 또 성과도 있고 오류도 있고요. 다 모든 걸 다 잘했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적어도 몇 가지 부분에서는 이거는 그래도 희망의 싹이 있다, 또는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성과다, 앞으로 중요한 어떤 기반 조성이다, 이렇게 또 느껴지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우리 심상화 의원님 너무 또 네. 공과 가는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심 의원님께서는 기억나지 않는다. 네, 이게 이제 오늘의 한 줄 평이 아닌가 싶은데요. 심 의원님께서 최문순 도지사님의 그 대권 도전에 대한 얘기를 살짝 언급하셨습니다, 방금. 네네.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뭐 기자들의 질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권 도전을 안 하는 느낌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또 그게 아닌가 보죠? 언제든지 그 여지는 남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요즘에 뭐 방송을 키면 이광재 전 지사하고 최문순 현 지사가 강원도의 대권 후보자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마 민주당 그 이야기인데요. 근데 강원도로 봤을 때는 군부적이고 사실 좋다고는 보지만 지금 강원도 현안에 있어가지고 행정에 지금 표리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최문순 지사께서 사실 10년을 일하셨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박인규 의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 것도 있고 성과도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마무리를 해야 되고요. 또 10년 동안 약속하셨던 알펜시아 매각이라든가 레고랜드 조성 사업은 정말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다 잘 마무리하시고 저는 뭐 대권을 뭐 도전하셨으면 하는 그런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심 의원님 말씀대로 잘 마무리하고 도전하는 대권이면은 5년 뒤인 거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5년 뒤가 아니고 당장 우리 그 대선이 내년 2월 달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부터 저 마지막 우리 마무리를 하셔야죠. 강원도의 현안 사항에 대해서. 예. 박 의원님께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지사님께서 이제 내년 그 6월이면 끝납니다. 이제는 네. 뭐 거의 마무리하는 단계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제대로 마무리하느냐 못하느냐 잘 하느냐는 이제 별개의 문제고요.
이제 1년 남았기 때문에 이 초야에 묻히는 거거나 아니면 완전 그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이 적어도 이 또 그리고 강원도에서 이 뭔가가 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주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입장 표명 정도는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 대권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좀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저희도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심상화 의원과 박인균 의원 이렇게 두 분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